오늘의 사연입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수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여동생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동생을 돌보며 자라야 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셨고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도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꿨어요. 그러다 부유한 집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죠. 남편의 집안은 대도시에서 유명한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지역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명성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함께 독립된 공간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남편의 가족은 우리가 시댁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있어야 가업을 이어받고 도와줄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의견에 따랐고 결국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시댁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꽤 좋았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즐거워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저도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외식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종종 나를 위해 작은 선물도 사다 주었고 나는 그의 따뜻한 태도에 고마워하며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작은 다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죠.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하셨대. 그냥 우리끼리 먹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한 요리가 그리고 힘들게 남편의 부탁으로 요리를 준비한 나의 노력이 남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작은 실망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작은 실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가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카톡을 발견했어요. 메시지 내용은 다정한 인사말과 함께 최근에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을 때 그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내가 메시지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그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우리 결혼은 그저 형식적인 거였을 뿐이야.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도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나쁘지 않잖아. 라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내가 그를 사랑했던 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순간 결혼 생활이 무너졌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남편의 바람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나와의 대화를 피했고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바람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나를 차갑게 무시하며 자신의 생활을 즐겼어요. 그는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마치 내가 집안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죠.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원래는 시댁에서 남편과 시부모님만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져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시누이는 이혼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시누이는 내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이 전부 내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수 냄새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매번 고수 가득한 요리를 준비해 놓고는 내가 먹기 싫으면 굶어라고 말했어요. 다른 날에는 시누이가 나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너 나한테 돈 빌려간 적 있지? 그거 언제 갚아줄 거야? 라고 물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무슨 돈이요? 이라고 되물었더니 시누이는 술 마시고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해 그냥 신경 쓰지 마라며 대충 넘겼죠.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를 가장 힘든 일에 배치하고 직원들 앞에서도 나를 무시했어요. 식당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안에 적응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나는 꾹 참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시어머니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죠. 그녀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만 여겼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크게 질책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시어머니는 더욱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가 아내로서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책임을 나에게 전가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두 나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나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그들은 내가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암시를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생각에 기뻤지만 시댁에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내 집안에서 유전병이나 물려주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부러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주면서 어차피 너희 집 유전자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비꼬았어요. 시누이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아기용품을 망가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댁의 사업에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시댁의 한식당 체인은 매출이 줄어들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중 시댁이 소유한 중요한 부동산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그 부동산은 원래 시댁 소유였지만 결혼 직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 명의로 돌려놨던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는 내 이름으로 잠시 돌려놓는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해. 라고 하셨고 남편도 별일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해. 라고 했죠.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땅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가치가 생긴 거예요. 시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나를 불러 앉혀서는 이번에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말했어요. 너 그 땅 빨리 팔아야겠어. 그게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박이 깔려 있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나를 설득하려 했어요.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의 거였잖아. 지금 팔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잖아. 그리고 난 당신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해. 내가 왜 그걸 넘겨줘야 해? 라고 반박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나를 달래듯이 그리고 이후엔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로 변해갔어요. 넌 그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라며 내게 돈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한순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고 결국 나는 그 땅을 팔기로 동의했죠.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저 땅을 팔기 위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땅이 팔리고 나서 나는 그제야 남편과 시댁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어요. 땅을 판 돈은 모두 남편과 시댁의 계좌로 넘어갔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했던 건 단지 4명이었을 뿐이었어요. 돈이 입금된 그 순간부터 남편은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나가라.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그는 나를 배신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가면을 쓰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내가 뭘 기대했는데 우리 집안에 내가 필요했던 건 4명이 뿐이었어. 이제 너도 내 아이도 필요 없어. 라는 말과 함께요. 나는 빈손으로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내가 나가도록 두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 방에 들어와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무작정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죠. 내가 이 집에서 얻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다 우리 집안의 것이니까. 라고 말하며 심지어 내가 사비로 산 옷이나 물건들까지도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그들이 내 물건을 마구잡이로 빼앗는 걸 보며 황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시누이는 날 밀쳐내고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너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듯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그저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려고 하지 마. 라고 차갑게 말했죠. 결국 나는 그들의 협박과 폭력 속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이 돈으로 내가 갈 곳을 찾아.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라고 말했어요. 나는 비참한 기분에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나는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약간의 돈과 몇 가지 옷가지뿐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내쫓겼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와 태어날 아이가 살아갈 작은 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길거리를 헤맸죠. 다행히 작은 모텔 방을 구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일어서야만 했어요. 그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이었고 내가 힘을 내야만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떠밀려 나간 채로 끝낼 수는 없었죠. 그러나 내가 가진 돈으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결국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겨우 고용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친절했지만 남편 측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과 맞서기엔 너무 약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남편 측 변호사들은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내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죠. 그들의 공세는 날로 거세졌고 나는 법정에서 매번 남편의 냉랭한 태도와 시댁의 조롱을 견뎌야 했어요. 한 번은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둘러싸고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저딴 년이 들어오니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지. 잘 되던 한식당도 적에 들어오면서 안 좋아졌고 부동산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어. 하여간 다 안 좋아졌어.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나는 그 순간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죠. 그들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들이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재판 결과는 내가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겨우 작은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늦게 보내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입금했죠. 나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여력도 없이 매번 남편에게 애원해야 했고 그의 냉소적인 반응은 나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띄엄띄엄 들어오는 양육비로는 도윤이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죠. 청소 일과 가사 도우미 일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도윤이를 돌보았어요. 힘들 때마다 도윤이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재판이 끝난 몇 개월 후 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라고 지었어요. 도윤이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살아갈 이유의 존재입니다. 그의 작은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모든 고통이 순간적으로 잊혀졌어요. 아이의 존재가 나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었죠. 하지만 도윤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도윤이가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병은 내가 어렸을 때 여동생이 겪었던 병과 같았어요. 도윤이가 점점 걸음을 걷기 어려워졌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도윤이를 위한 휠체어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어요. 병원비와 휠체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만 나는 도윤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도윤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난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집 앞에 찾아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워.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는 냉정한 말만을 인터폰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 나는 절망했지만 다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도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밝게 웃으며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는 언제나 엄마 사랑해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죠. 그 말들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유전병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는 없었지만 도윤이는 늘 밝은 얼굴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한 번은 도윤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작은 아이에게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끝없이 미안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 저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나는 도윤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힘들기만 했지만 도윤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도윤이와 함께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며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워나갈 거예요.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는 도윤이와 함께 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길이더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힘을 드려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늘 이럴 때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멋진 여성을 위한 마음속의 응원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계시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화이팅! 사랑합니다.